오늘 시초가 매매 기법 2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시초가 매매 관련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좀 트렌드가 좀 바뀐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더 있어서 2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시초가 매매는 어떻게 보면 아침 9시에서 아침 9시 반에 끝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장에 시간을 많이 안 투자해도 되겠죠. 예. 아침 9시에 사서 9시 반 전에 끝내는 거를 시초가 매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초가 매매는 그날의 대장주를 해야 돼요. 예. 그날 가장 강할 수 있는 그런 대장주를 해야 된다. 자, 대장을 뽑는 기준이 또 있겠죠. 예,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기준은 뭐 전거래일 거래 대금이 뭐 300억 이상 들어와도 되지만 그러려면 종목이 좀 한정적이죠. 예, 종목이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10거래일 평균 거래 대금이 200억 이상 되는 종목에서 일단 선정을 합니다. 이 거래 대금이라는 거는 체력과 같아요. 체력. 예, 이거를 상승시킬 수 있는 체력이 있냐 없냐,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아예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래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적은 거래량으로 들어왔을 때는 최근에 종목들이 이렇게 올렸다가 정말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시초가를 여기서 시작해서 장대 양봉을 쭉 만듭니다. 그랬다가 그냥 또 쭉 내려요. 그리고 요렇게 끝납니다. 캔들이. 그리고 가지도 않아요. 예. 그냥 지지부진하게 여기서 가지도 않고 흘러내립니다. 이런 캔들에서 우리가 잘못 물렸다? 이건 큰일이죠. 예. 근데 그 전에 우리가 10거래일 평균 거래 대금이 만약에 20억 이상 나왔을 때는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지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이 정도 이상 들어왔다라는 거는 시장에 관심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관심이 높다. 관심도가 높다. 당연히 오늘 가더라도 시장에 관심이 많은 종목이 갈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 대금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종목. 자, 그리고 오늘 주도 섹타를 해야 돼요. 자, 개별 이슈 이거 아닙니다. 예, 개별 이슈. 물론 개별 이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개별 이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개별 이슈가 뜨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끝나는 쭉 빼면서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번 캔들들 보세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자, 개별 이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당연히 거래 대금이 없었을 거고요. 오늘 개별 이슈로 해서 이런 캔들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별 이슈보다는 먼저 봐야 될 게 오늘 대형주가 모아가는지 봐야 돼요.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되겠죠. 50위권. 50위권 안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가 움직였어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반도체군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8시, 지금은 넥스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8시 50분부터 이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되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이미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 중에 어떤 섹터의 종목이 움직이냐,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인다. 그러면 제약바이오고요. 삼성전자가 움직인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반도체. 그리고 뭐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뭐 은행 관련주. 예.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오늘 움직이는지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초가로 공략하려고 하는 그 종목이 그 섹터군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대형주가 1% 움직이면 중소형주는 3, 4% 움직입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대형주 중에서 뭐 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시장이 그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예. 어떻게 보면 주식은 또 심리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오늘 어떤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그쪽 섹터군을 끌어올릴 건지 그걸 먼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섹터군을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주도 테마가 될 확률이 높겠죠. 네. 그래서 오늘 주도 테마가 될 확률이 높은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반도체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반도체가 움직일 거다. 왜냐면 우리가 전일 좀 악재가 있었죠. 예, 지금 최근에 뭐 방산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조선 움직이고 있고, 뭐 제약바이오 움직이고 있고. 근데 이 세 가지에 모두 악재가 떴어요. 어제 새벽에, 그죠? 어제 장 마감하고 한 이후에. 예. 근데 최근에 주도하던 섹터가 이런 섹터군인데 그동안 반도체는 약간 쉬었죠.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뜨면서 오늘 갈 수 있는 테마는 반도체하고 AI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나오는 종목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오늘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긴 좀 어렵겠다. 대신에 이쪽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자, 요걸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시초가를 살짝 띄우는 그런 종목 중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찾아봅니다. 자, 일단 검색기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오늘 내가 시초가를 할 건데 이왕이면 오늘 시초가 하는 종목이 내일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내일. 요즘에 시장이 선반영돼요. 먼저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뉴욕 증시가 만약에 하락했다. 그러면 그 하락한 걸 확인하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 증시에서 미 선물을 따라가요. 선물. 예.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자, 이 재료가 나오면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재료 소멸이라고 하죠. 예, 재료 소멸. 근데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기대감. 그래서 오늘 단기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시초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종목이 내일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체크가 돼요. 만약에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뭐 제약바이오 테마군이에요. 근데 항암제 쪽이에요. 근데 내일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암 학회가 열리면서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도 선반영해야 된다. 그전과 다르게. 그래서 오늘 시초가를 하더라도 내일 나올 수 있는 재료를 먼저 이 종목의 재료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시초가는 아침에 준비도 물론 하지만 전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전일. 예. 전일부터.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는 다른 종목을 컨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보군들을 뽑아놔야 됩니다. 전날부터. 자, 뭐 전날 종목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시초가 매매 1탄이 있어요. 예, 1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일 미증시에서 상승한 종목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엔비디아가 폭락했어요. 그러면 삼성도 내려갑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근데 급등했어. 삼성 못 따라가죠. 예, 최근 흐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기가 막히게 같이 내려가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폭등했어요. 전일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가 폭등했어. 그러면 우리 시장도 오늘 전기차가 주도 섹터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늘 섹터군을 뭘 잡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미증시를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뭐 전기차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양자암호, 예.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 중에서 미증시에서 하루 만에 28%인가 상승한 종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우리나라 시장 양자암호가 대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전일 미증시에서 어떤 섹터군과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체크를 해보자. 자, 시초가 그냥 대충 한다고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예, 대충 한다고 수익 나는 건 아니고요. 봐야 될 게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종목들을 한 10개 정도 만약에 뽑아놨다라고 하면은 그 10개 종목 중에서 정말로 괜찮아 보이는 종목 한두 종목 정도 진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봐야 될 부분이 많죠. 이 10종목 내에서 2종목을 뽑는다는 거는 예, 좀 봐야 될 부분이 많다. 자, 그래서 미증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목표 수익률하고 손절가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매수를 하자마자 우리가 시초가는 변동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시초가에 들어갔는데 양봉이 이렇게 하나 딱 서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음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올렸다가 이게 1분봉이라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음봉을 떨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파동만 먹는 거예요. 예, 이 한 파동만, 요것만 이 파동에서 수익 내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죠. 예, 그러니까 수익권도 분할로 매도를 하시고 손절 구간도 사실 분할로 매도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물을 타실 거면 뭐 나는 마이너스 3%에서 한 번 더 물을 타고 또 마이너스 6%에서 한 번 더 타고 그리고 손절가는 뭐 마이너스 8%에서는 곧 죽어도 팔겠다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계획이. 그리고 수익은 뭐 처음에 요 캔들이 뭐 5%짜리가 될 수도 있고 4%짜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에서 일부 정리하고 그 다음에 6%에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수익이 만약에 낮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은 여기가 이제 시초가잖아요. 웬만하면 시초가에 다 던지세요. 예. 뭐 절반 매도하고 또 절반 매도 해가지고 수익이 낮다라고 하면은 시초가에 던지세요. 그러면 어쨌든 수익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 식으로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를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그 부분을 지키자. 뭐 손절했다고 해서 내일도 읽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일은 또 딸 수도 있으니까 또 내일 시장 보면 됩니다. 예, 오늘 손절했다고 하더라도. 자, 그리고 9시 30분 전에 웬만하면 끝내세요. 웬만하면. 이 9시 30분이 넘어가면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요. 올라갈 확률보다. 근데 최근에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그러니까 이 기술적 분석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전하고. 예. 그래서 지금 트렌드를 따라서 가야 돼요. 트렌드를. 근데 그게 계속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딩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캔들을 이렇게 만든다고? 그 전에 없던 캔들의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최근에. 그래서 9시 반 전에 우리가 수익 날 확률이 70% 정도 돼요. 9시 반 전에. 근데 이 이후에는 잃을 확률이 70%입니다. 잃을 확률이. 잃을 확률. 오후장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심해져요. 단타는 오전장에 끝내는 거예요. 오전장에 끝내고 오후장은 그냥 쉬는 겁니다. 물론 오후장도 가끔 종목이 나와요.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근데 오후장에 튀는 종목들은 예를 들면 아침 장 초반부터 오후장까지 계속 움직였던 종목은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겠죠. 근데 오후장에서 갑자기 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이게 거래 대금이 작습니다. 작아서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쭉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린 캔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캔들, 이렇게 쭉 올렸다가 이렇게 쭉 빼는 이런 캔들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오후장은 특히나 이거 대응 못합니다. 대응 못해요. 그리고 순간에 판단이 미스가 되면 바로 물립니다. 자, 그리고 저항과 지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냥 이해하기 편하라고 요거 박스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주가가. 근데 시초가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시초가예요. 이게.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요거밖에 없잖아요. 요게 만약에 1%다. 그럼 이런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요 1% 살짝 올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음봉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시가를 이렇게 떨궜어요. 떨구고 시작을 해요. 그럼 되려 이런 구간이 시초가 매매하기는 더 좋겠죠. 시가를 떨궜지만 여기에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큽니다. 자, 왜냐면 이 바닥에 있는 거는 지지고 이거는 저항이잖아요. 예, 이건 저항. 그래서 저항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여기에서 이거를 돌파하겠어 이렇게 좀 매수가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는 여기 전 저점이네, 바닥이네 하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매수세가. 근데 저점 매수세가 붙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 갑자기 매수세가 확 들어오는데 이거 가려고 하나? 이러면서
그런 또 매수세가 또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심리 싸움이에요. 군중 심리. 자, 그래서 이 저항을 제가 박스권으로 표현하긴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공부 엄청 많이 했죠. 뭐 기준봉 공부부터 시작해갖고 뭐 저항 지지,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저항이다, 이거 엄청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난 영상들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다 말씀드렸거든요. 예, 저는 다 뭐 이거 다 말씀드려요. 숨기는 거 없이. 그래서 그것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박스권을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도. 근데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한다. 애매하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 시작한다? 이거는 돌파예요. 예, 강한 돌파예요.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뭐 내리막에서, 그죠? 내리막에서 주가가 여기인데 시초가를 여기로 띄워요. 근데 전에 이슈가 떴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릴 수 있다 라는 건데, 이 구간이 너무 짧으면 안 돼요. 우리가 최소한 4% 5%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짧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박스권도 차라리 이 구간이 뭐 예를 들어 뭐 한 50%짜리 박스권도 만들어지거든요. 예. 이런 넓은 이런 박스권들이 좋겠죠. 자, 그리고 이평선이 정배열돼야 됩니다. 이건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뒤에 차트도 하나 만들어놨는데, 차트 보면서 설명할 건데, 만약에 주가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뭐 시초가를 어디에다가 띄우든 간에 이 이평선들이 전부 다 저항이죠.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이걸 뚫고 올라가겠어? 이거 다 저항인데 저항 맞을 확률이 더 높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거는 꼭 정배열이 아니어도 됩니다. 역배열만 아니면 된다라고 수정할게요. 역배열만 아니면.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은 물론 이평선을 다 돌파를 했어요. 하나마이크론이고요. 최근에 반도체 흐름 좋으면서 이거 121선도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시초가가 아무리 뜬다고 하더라도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다 저항이니까, 이런 이평선들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이건 못 갈 거야 라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네, 역배열은 하지 말자. 역배열은 하지 말자. 그래서 최소한 뭐 정배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주가가 장기 이평선 2개 정도는 위에 있는 게 좋겠죠. 예. 121선 돌파한 위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려놨죠. 예, 선을 그려놨는데, 이게 이 앞쪽에서는 뭐죠? 앞쪽에서는 저항이에요. 앞쪽에서는. 근데 앞쪽에서는 이 저항을 돌파하면 시세가 나와요. 사실 앞쪽에서의 돌파 구간은 여기거든요. 여기죠. 예. 여기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 다음에는, 돌파 캔들 다음에는 시초가 공략이 가능해요. 저항 부분에서는. 근데 이 저항을 돌파하고 나면 제가 지지로 바뀐다라고 했죠. 예, 지지. 여기가 이제 지지예요. 지지받는 구간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뭘 말씀드리려냐면, 이날 양봉 있잖아요. 이날 시초가를 마이너스 1.5% 뺐어요. 시초가를. 근데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그려놓은 이 지지 지지 라인에 딱 시초가가 딱 걸리네. 물론 마이너스 1.5%지만 걸리네 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시초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저항과 지지의 내용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마이너스 1.5%에 시작했는데, 이게 그날 이 캔들이 9% 가까이 간 캔들이에요. 이게 9% 가까이 간 캔들이에요. 마이너스 1.5%에 시작했는데 9% 플러스 9%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움직임이었다고요. 그럼 이게 시초가, 여기 지지에서 시초가가 딱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타는 9시 반 전에 무조건 끝내고 마무리하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이 종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괜찮아요. 하루 종일
손절가 잡아놓고 목표가 잡아놓고 하루 종일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들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바쁘시기 때문에 진입 자체를 9시 반 이후에 하실 거면 비중을 좀 많이 낮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시초가에 뭐 1000만 원을 한다. 그러면 9시 반 이후에는 뭐 100만 원 정도만 소액으로 하면서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익률 나중에 수익이 나고 하시면은 꼭 비교를 해보세요. 그 통계를 내보세요. 오전에 수익이 나는 확률이 뭐 높은지 아니면 오후 시장에서도 수익률이 잘 나오는지 통계를 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그 전에 시초가 매매 1탄 한번 설명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시초가 매매 2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그 서경제 유튜브에 있어요. 예, 시초가 매매 1탄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